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넘사벽.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신조어인데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줄임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를 가리키는 말, 넘사벽. 이렇게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불관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최근 계급 문제를 다룬 대중문화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봉준화 감독의 설국열차인데요. 가진 것 없는 꼬릭한 사람들이 반란을 통해서 한 칸 한 칸 벽을 넘어 전진해 가는 건데요. 영화에서는 벽을 넘었을지 몰라도 민생을 뒤로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을 보면요. 경제 민주화 가불 문제는 현실에서 넘사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벽에 부딪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국정원 개혁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 이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 또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역사가 이념이라는 벽으로 인해서 그 해석이 잘못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되겠죠. 잠시 후 역사학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벽입니다. 벽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석기 의원. 네. 체포동의 요구서가 본회의에 아주 신속히 보고됐어요.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에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내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국회는 개회식 직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서 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일종의 원포인트로 본회의가 열린 건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 협상을 통해서 체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체포안이 72시간 내에 처리가 된다면 늦더라도 5일 중이기 때문에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도 이번 주 안에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진보당은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민주당이 그 심의에 불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석기 의원도 직접 해명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오늘 자신 본회의 전에요. 그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혐의는 내란 음모인데 동의한 사유는 철저히 사상 검증과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음모에 관련된 단 한 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면서 전체 말과 기조, 분위기가 중요한 건데 몇 개의 단어를 짜집기 한 수준이라면서 교묘히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금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 피바람 속에 자행된 즉결 처분과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비판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정희 대표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단식 농성에 글쎄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까 상당히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에서도 진보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예, 날로 높아지고 있죠. 야권에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이 시점에 하필이면 터진 이 사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보내고 있지만요. 어쨌든 국정원 개혁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미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천호선 대표는 그동안 알려진 논의가 사상의 자유를 벗어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공당의 간부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석기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거나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원의 죄가 가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야권이 상당히 입지가 좁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엔 검찰로 가보죠. 검찰이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와 관련해서 기업인인 동아원입니까? 네. 업체 등 한 11곳을 압수수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 환수팀이 있죠. 여기서 오늘 오전에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 명을 말씀하신 동아원 이희상 회장의 집무실 등 관련 장소로 보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리고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동아원은 전국에 걸쳐서요. 제분과 와인, 육류 수입업체 등 1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삼남인 전재만 씨의 장인입니다. 재만 씨는 장인인 이 회장에게서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16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넘겨받았었는데요. 이 중 일부가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한 10여 년 전에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잘했나 봐요. 장인어른한테 160억 원 규모에. 네. 예, 저도 눈을 의심했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 쪽에서는 이렇게 장인이 많이 등장해요. 네. 돈 많은 장인들이요. 네. 예, 그게 기본적인 요즘에 무슨 드라마 구성 요소 같이. 네. 의사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전재만 씨는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회장과 공동으로요. 1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일부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검찰은 와이너리 매급자금 출처 그리고 내역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자녀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좀 함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층에서는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어디까지 버티나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권력하고 이 권력을 잃은 쪽에서 기싸움. 네. 예, 근데 이 와중에 또 빛나는 뉴스가 그나마 하나 있었죠. 노태우 대통령은 내일 모레 완납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밀렸던 230억 원을 오늘과 이틀 뒤에 걸쳐서 완납한다고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도 다르지만 건강 상태도 완전히 달라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좀 입원을 하셨었죠. 예.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라고 해야 되겠죠. 전두환 씨는 아주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하는데요. 이렇게 검찰과 싸우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남북 문제 짚어보죠. 네. 정부가 인도적 대북 사업에 지원하기로 또 했나 보죠? 예, 통일부가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63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북한 내에 있는 진료시설의 개보수 작업 그리고 의료인력 교육, 필수 의약품 공급 등으로 이뤄진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우선 절반을 먼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제기구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달 유니세프에 67억 원 정도를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개선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남북은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은 위원회 운영 일정 그리고 통행 문제 등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내 정치권은 꽉 막혀 있지만 남북 관계는 상당히 좀 순항을 하는 듯한. 네, 조금씩이라도 풀리고 있는 것 같죠.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19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강 동쪽보다는 강 서쪽으로 교통량이 몰려있는데요. 성수대교부터 여의교 지날 때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는 한남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차량 밀립니다. 이에 비한다면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데는 마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올림픽대로보다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부터 이촌동,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구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교 부근, 그리고 중랑교부터 원릉교 사이로 차간거리 좁히고 있고요. 한강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당수서로도 복정에서 탄천 쪽으로 도심 쪽으로 정체입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정치권과 학계,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이렇게 비판해온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을 주도한 것인데 또 반면에 우편향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요. 오늘과 내일의 이틀간에 걸쳐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교학사 교과서의 주요 필진인 한국현대사학회장인 공주대 역사학과의 이명희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학사 교과서 한국사죠 고등학교 이 집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을 주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집필에 참여했는지요? 세간에서 뉴라이트 학자로 분류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고요. 나머지 5명은 뉴라이트 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집필에 참여하셨는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근무하시는 권희영 교수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 그 교사, 우리 그 충남 대전 지역에 있는 교사 한 분씩 하고, 예.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 한 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계시면서 한국사 관련 연구하시는 분, 그렇게 6명이 전체 참여했습니다. 네, 6분이요. 네. 예. 교학사,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 교학사 교과서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예. 이 교학사에서 나온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또는 집필할 때 혹시 이런 평가, 예를 들어서 호평도 있지만요.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잘 소개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꾸로 반공이나 보수 이념에 편협한 시각에서 썼다 이런 호평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쓰실 때 혹시 이런 거 예상하셨어요?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사학회에서 예. 그 교육과정하고 집필기준 그 개정을 할 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정의는 있어도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의는 없다. 여기서부터 또 용어 규정에서부터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요. 네. 사실은 잘 모르는 말씀이고요. 이 우리나라의 그 통일 교육을 보면은요. 예.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그 모든 학생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존 교과서와 교학서 교과서의 집필 내용 어떤 예.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또 역점을 주셨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사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그 교학사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집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제시대 부분에서도 이 광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일제의 가진 그 탄압과 강압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일제와 싸우고 또 한편에서는 근대적인 역량과 문화를 우리 민족 스스로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좀 배려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관점, 그런 안경을 쓰고 역사를 바라봤을 때, 이 교학서, 교과서 가운데 이제 5.16 쿠데타에 대한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래서 5.16 군사 정변을 미화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불법이고 헌정 파괴 사건이었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5.16의 초기는 그러한 헌정 파괴적인 행위가 분명한 거고요. 그걸 그대로 썼고, 그렇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우리 교과서에서 썼듯이 그렇게 큰 반발이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국민들도 많았고요. 네. 그 결과는 모두 공과도 같이 있었겠지만 공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 부분도 함께 기술한 것이지 왜곡해서 미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예. 이 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상자 수를 기록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과서에 대해서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집필자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은 5.18에 대해서 5.18 민주화 운동은 예. 당장 민주화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네.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선례가 되었다라고 해서 예. 그 의미를 나름대로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예. 또 실제로 광주 시민군의 걸기문을 뒤에 탐구 자료에 실어서 예. 시민군의 입장이 무엇이었는가 예.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다를 수는 있죠. 네. 근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평가가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는 다르지 않다. 네. 예. 그러면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기술을 축소 왜곡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가 하는 거는 집필자의 재량에 있는 거고요. 예. 저희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왜곡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가 약간 소략하게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썼던 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일본군 위안부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일제가 법령을 만들어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 네. 이것을 좀 분명히 했고요. 예. 본문에서는. 그다음에 화면 자료를 3개나 실었습니다. 네. 그 화면 자료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일본군이 직접 이 위안소를 경영하는 모습이 들어있고요. 예.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위안분들의 모습이 있고, 예. 또 위안분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이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또 거기에 대한 설명글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룰 정도로 좀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도 본질적인 내용은 충실히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안부 문제 일본이 법령에 의해서 했다라고 지금 언급해 주셨죠? 예. 그러면은 악법도 법이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에서 이제 그게 아니고요. 이 위안부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이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일본
정부나 군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가 이제 그 공분할 이런 성노예 경영을 예.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그 엇갈린 평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태우 전 정권과 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서술이 많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기술했다.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요. 예. 근데 노태우 정권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어떤 서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서술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죠? 그 전두환 정부를 계승하였으므로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민들로부터 이런 이제 서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이거 집필할 당시는 현 정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교과서도 공과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그 서술을 안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국정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소개하는 정도에서 현 네. 정부에 대해서는 서술하는 것이 그 관례고 그 관례에 따른 것뿐입니다. 네, 관례에 따랐다. 예. 민주당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거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뭐 너무 좀 부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은 국민들 내부에는 전부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필자가 고려해서 서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집필한 부분들은 결국은 기존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집필하신 거죠? 기존 교과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이제 우려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전체가 그 흐름 전체에서 봤을 때 학생들한테 부정적으로 인식되도록 돼 있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하려고 했고요. 예. 어찌됐든지 간에 민주당의 유기용 의원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또는 야권에서 이 교과서 문제가 있다. 검정 통과 취소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에 걸맞게 발언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정권에 아부하는 내용이라든가 네. 우리 교과서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과서 검증 통과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쉽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이 교과서가 공개된 지 오늘 하루가 아직 안 지났습니다. 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얘기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데 왜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지금 유경 의원은 아니었지만은 이게 나오기도 전에 벌써 이번 교과서가 무슨 유관순 열사를 여자 깡패라든가 안중근 의사를 무슨 테러리스트로 서술했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평가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정말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요. 역사적 사실을 놓고 서로 다른 교과서가 나오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낄 것 같은데 아주 간단히 좀 어떤 의견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쟁할 것은 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근본적인 혼란이 초래되는 일은 없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학사 교과서의 주요 필진인 한국현대사학회장인 공주대 역사학과의 이명희 교수였습니다. 네, 조금 전 인터뷰 듣고요. 문자 주신 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890님인데요. 찬반 논란이 심했던 한국사가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수능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역사 교육 과정에 담긴 이론이 시험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현장 교사들의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벽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Eine von den For an insider's look at this. 세상은 넓고 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날씨, 교통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 FM 94.5 모바일 웹 YTN 라디오 당신이 어딜 가든 24시간 당신의 일부가 되는 당신의 YTN 뉴스 FM 참 좋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퇴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또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어려워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인 김관영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관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민주당 예.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오늘 보고를 받는데 합의를 했고요. 예. 저희 의원총회에서 체포 동의안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졌고요. 예. 이 문제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대한민국의 이익, 또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신속하게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야가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처리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인데요. 언제쯤 네네. 처리할까요? 다만 저희는 적어도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이 일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에서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진상을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파악을 해보고 직접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좀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예. 그런 입장들을 아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처리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그 기간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일은 힘들어 보이고 모레 정도는 가능해 보이네요. 네, 그것이 모레가 될지 아니면 목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 의사 일정은 좀 합의하는 과정은 좀 남아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고 읽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 대부분의 국정원이 조작을 한 거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본인이 해명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통진당 쪽에서는 내란 음모가 아니라 사상 검증을 하는 마녀 사냥이다. 뭐 이렇게 내놨는데요. 예. 글쎄요, 통진당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저희가 현재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체포 동의서의 그 내용과 또 일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들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해명과 드러난 그런 내용들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헌법적 가치가 부정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도 재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부분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조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 이 부분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부정경선 그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사실 그 부분은 그 두 의원에 대한 검찰에서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격심사에 관한 진행을 해서 가부간에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번 이 사안 내란 의무에 연루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자격심사 요청이 있어야지만이 별도의 또 자격심사가 진행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자격심사를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재개해서 계속 이어지자고 하는 거는 그 문제의 근본이 좀 바뀌었다, 사정 변경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이렇게 제기됐는데요. 네, 작년 아마 여기 총선에서 연대 과정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례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연대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민주당이 내면 통합진보당이 안 내고 통합진보당이 내면 민주당이 안 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당선을 돕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적어도 비례대표에 관해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서 비례대표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당이 얻은 득표수가 연대 때문에 더 많이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 비약인 것 같고요. 사실관계 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저희가 연대를 할 때는 작년에 유시민, 심상정 의원님, 노회찬 의원님들 그런 분들이 다 그 통합진보당에 계셔서 저희들이 그 진정성을 믿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많은 사정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대할 때의 통합진보당의 상황하고 이 이석기 의원이 이런 일들은 주로 올해 5월 달에 주로 일어난 일인데 사정이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정 변경 언급해 주셨는데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현재 장외투쟁 중이고 또 이석기 의원 파문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장외투쟁.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일관되게 해온 것은 원내외 병행 투쟁입니다. 그래서 원내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장외투쟁도 여전히 원외 투쟁도 같이 해나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저희에게 주어진 국회에서의 장은 저희가 충분히 활용도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생각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원외 투쟁도 여전히 계속 해나가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추석 이전에 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장외투쟁은 거둔다든지요? 네, 모든 것은 사실은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정의 이 난맥상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풀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보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자회담, 삼자회담 네. 어디까지 수용이 돼야 가능합니까? 저희는 양자회담을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3자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청와대 공식 입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약에 3자회담에 관한 제안이 오면 그때 판단을 할 생각인데요. 적어도 지난번 청와대에서 제안한 5자회담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 유일호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민주당의 김관영 수석 대변인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새누리당 입장 어떻습니까? 이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입니까? 예. 저희야 뭐 지금 그 체포동의안은 굉장히 방대한 서류가 이게 이제 그 수반이 되어서 왔는데요. 그거를 뭐 저희가 받고 그래서 이것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 당의 안은. 네. 언제쯤 처리될까요? 앞서 김 의원께서는 뭐 내일은 좀 힘들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 24시간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내에 처리가 되면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야 간 좀 협의가 있어야겠죠. 원내 지도부 간. 그래서 뭐 빠르면 내일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그걸 24시간에서 72시간 그 내에 있는 것을 뭐 저희가 그럼 내일 꼭 해야만 되겠다 뭐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내일 좀 원내 지도부 간의 그 협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빠르면 내일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네. 빠르면 내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꼭 그렇게 서둘러서 처리해야 될 건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법적인 그 시한이라는 게 말씀입니다. 있으니까요. 네. 어차피 처리될 걸로 본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저희는 뭐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야당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엄중하고 체포동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는 김관영 의원께서는 별건의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앞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자격심사를 김재현 의원 자격심사요. 이석기, 김재현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석기 의원은 두 사안에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참, 할 수도 있는데, 엄연히 사실 별건이지요. 이석기, 김재현 두 분의 그 문제였던 것은 잘 알려진 대로 그것은, 부정 경선 문제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항이거든요. 이것 건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이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게 1년, 한 3, 4개월 지난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처음 제소가 되고 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 내라는 이 사건과 그것은 어쨌든,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건의 다른 사안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건도 처리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저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 전에 당위론으로 이게 1년 이상 이런 문제를 끌고 왔다는 것은 저희 국회가 정말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나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참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인데요. 오늘 의총에 그렇게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그런 의총에서 나왔는지는 최고위원회에서요. 최고위원회에서 예. 아마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하여튼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중요하다가 느끼는 것은 이건 정말 엄중한 사안이고요. 예. 적어도 이제 물론 아직 우리가 검찰에 이제 그 체포동의 요구서만 받아본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법원이 거기에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이것은 법원도 상당히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은 정말 그것으로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되고 빨리 다뤄야 될 문제이고요. 예.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연원인에 대한 그 정치적 책임 문제는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우리는 우선 체포동의를 빨리 해서 이 문제가 정확한 진상규명이 되고 또 법적 책임을 질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예. 물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과거 이런 분이 이제 진출하게 된 데는 좀 그 무원칙한 그 단일화가 문제의 그 근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직접 논의할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통합진보당에서는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희 대표가 그렇습니다. 마녀 사냥이다 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요. 네. 국정원 개혁은 또 어떻게 될 건지. 국정원 개혁 문제는 제가 다른 데서 장소에서도 뭐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것대로 가야 되는 또 다른 별건입니다. 그 국정원 개혁 문제가 네. 뭐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여야 간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요. 또 야당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이 문제 때문에 가려질 문제에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건들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예. 또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의 논의라든가 이런 것은 국정원 자체도 개혁안을 마련하겠지만 우리 국회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별개의 문제이고 예. 다만 통합진보당에서 이것을 무슨 마녀 사냥이니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그 시간에 빨리 재판에 대비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협조하는 것이 더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국회는 열렸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보위 열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것도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협의가 될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 중인 사건을 정보위원회에서 또 다룬다.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이거 아직은 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야당에서 정보위뿐만 아니라 법사위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 중인 사건을 그렇게 위원회에서 미리 무슨 별도 보고를 받는다 하는 것은 절차상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거 그러나 저러나 지금 야당은 여전히 장외 투쟁이고 국회는 열렸는데 그리고 또 이석기 의원 사태도 터져 있고 또 양자회담 3자 회담 뭔가 이렇게 꽉 막혔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새누리당이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참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석기 의원 이 사태는 이제 사법적 판단의 수순으로 가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갈 텐데 이제 저희는 하루빨리 원내외 병행 투쟁에 병행을 하지 말고 원내 투쟁으로 빨리 들어와라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야당에서 요구하는 사안 중에 도저히 이것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걸 너무 요구하시면은 우리로서도 또 어쩔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가 정부와 여당이 청와대를 포함해서 뭔가 좀 포용한 자세를 보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대변인 유일호 의원이었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4623님입니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뉴스로 시끄럽네요. 녹취록 해명을 두고 오락가락 말 바꾸는 태도에 의혹만 쌓여가는 것 같은데요. 점점 두터워지는 이 벽을 이석기 의원이 어떻게 허물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의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